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집트의 피라밋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인도 대륙을 잠깐 갔다 왔죠? 오늘은 이집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김에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사회적 협동조합 강원 평생교육 길이라고 있죠? 드디어 춘천시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등록까지 다 마쳤거든요. 강사 협동조합입니다. 앞으로 많이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자지구의 피라밋군입니다. 이 시가지는 어딜까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따지면 서울 뒷동산에, 서울 남산 쪽에, 서울시계만 벗어나면 서울 남쪽에 분당이라는 신시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피라밋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하고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낙타 타고 가도 된답니다. 피라밋 앞에는 스핑크스가 지키고 있죠? 얼굴은 인간이고 몸은 사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라밋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에는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의 지배층의 무덤이었습니다. 거성문화라고 하죠. 큰 돌문화란 뜻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거성문화가 바로 이집트의 피라밋이죠. 이집트 고대 왕국의 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파라오라고 불렀죠. 그 파라오들의 무덤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파괴가 많이 되고 유실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강에서 보셨던 앙코르와트 유적도 더 관리가 안 돼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요. 피라밋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피라밋 부근에 있는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식을 거행하던 그런 시설들이 훼손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왜 안 넘어가?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에서 되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이죠. 사후세계에 가면 육체를 놓아두고 정신만 가는 게 죽음인데, 그러면 정신이 가서 다른 육체와 결합을 해서 되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파라오가 왕이 살 수 있는 사후세계, 죽은 다음의 세계의 왕궁을 짓는다는 개념에서 바로 피라밋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피라밋만 남아있지만 건설 당시에는 근처의 신전, 제사를 지내는 공간, 그리고 피라미드를 둘러싼 긴 벽,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로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가요, 좀 강대국이었으면, 현재, 특히 18, 19, 20세기에 강대국이었으면 보존이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에 희생당하는 약소국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 보존이 참으로 안타깝게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속도요, 피라밋 속도 독을 당하지 않은 피라밋이 단 한 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가장 높은 피라미드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피라미드 그러면
쿠프왕의 피라밋입니다. 이게 쿠프왕의 피라밋이고요. 정사각뿔이죠. 정사각뿔을 형성하고 있고요. 멀리 떨어져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집트 최대의 피라밋이라 불리우는 피라밋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밋은요, 돌 하나하나가 쌓여진 돌이죠. 2.5톤이에요. 돌 하나가 2.5톤. 이거를 주사위처럼 정육면체로 정으로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2.5톤. 이러한 사각돌을, 주사위 같은 육면체의 사각돌을 300만 개를 사용을 했어요. 이 300만 개가 쌓여진 거예요, 지금. 300만 개가 쌓여졌는데 그 하나의 돌멩이 무게가 2.5톤이면 곱하기 해보세요. 무게가 어떻게 되나. 750만 톤이네. 예? 이거를 이렇게 뚝 떼서 들어본다 그러면 750만 톤의 무게예요. 근데 이 안에 공간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네, 가서 보세요. 코로나 끝나고 가서 보시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시지 못하니까 저와 이렇게 여행으로, 사진 여행으로 해설을 들으면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아우, 뭐 이렇게 글자가 많은가. 예.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밋을 역사가, 서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역사가가 누구죠? 동양에서는 사마천을 꼽습니다. 서양에서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을 역사학의 아버지로 꼽습니다. 그 헤로도토스는 서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해서 기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술했을까요? 3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왕 재위기간 내내 30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성시킨 것이 바로 피라미드다 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학자들은 과연 그들이 노예였는가? 채찍을 맞으면서 강제 노동으로 한 왕의 거대한 피라밋을 그런 식으로 노예 노동으로 강제적으로 핍박받으면서 쌓았을까?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결과 이 피라밋을 건설하는 것은 노예 노동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예 노동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왜 건설되었는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인 헤로도투스는 쿠프왕이 대피라미드를 지을 때 노예 20만 명을 동원해서 지었다고 자기 책에 적었습니다. 역사가의 책이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게들 믿어왔죠. 그러나 후대, 즉 오늘날의 학자들은 대체적인 견해로 노예가 아닌 자유농민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며 그 건설 이유는 나일강이 범람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 아시죠? 범람했다가 강 바닥에 있는 아주 기름진 흙을 강 위로, 강 위 양쪽 언덕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물이 싹 빠지면 나일강 양편에서는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겠죠.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자 보시죠. 나일강이 범람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대체 일거리를 제공한 겁니다. 농사 노동이 없을 때 나와서 일하거라. 일종의 공익사업을 겸한 것이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는 중이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노예노동이 아니라 뉴딜 정책이다.
백성들한테 먹을 거를 주기 위해서 공짜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나와서 일 시키고 피라미드 건설하는 일 시키고 시급 준 것이다. 일당 준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 이집트의 인구는 프톨레마이오스 생전에도 300만 정도였으며 피라미드 건설 당시에는 그보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인구는 300만 명도 안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몇몇 피라미드에 극적여 놓은 낙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낙서도 기록이잖아요. 역사 기록. 그것도 돌에. 오늘은 돈을 얼마 받았고 생필품으로 뭐가 제공되었다고 적혀 있다든지 감독관과 싸워서 며칠 동안 안 나갔다가 일하는데 피라미드 건설하는 공사 현장에 안 나갔다가 마누라에게 바가지를 긁혀서 결국 나갔다고 투덜거린다는 것처럼 별별 낙서가 다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입니까? 노예 아니잖아요. 마누라가 당신도 나가서 일당 좀 타와.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예 나 안 나갈래 그러고 뻗땡기다가 감독관하고 싸워가지고 에이 더러워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일당 타러 나간 거 아닙니까? 자유민입니다. 예. 자, 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된 석판 중에는 노동자들의 출결 현황과 결근 사유가 적힌 문서에서 결근 사유로 과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피라미드 공사 못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날 일당은 못 벌죠. 예, 뭐 우리나 거의 비슷하네요. 과음으로 인한 숙취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체가 자유민은 아니겠죠. 핵심 부분에 꼭 해야 되는 공사는 강제성을 동원할 수 있는 노예를 동원했겠지만 대다수가 일당을 타는 자유민이었다.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집트도 당연히 세금으로 거둔 곡물을 비축했을 것이고 나일강이 범람하여 농업을 할 수 없게 되면은 그 시기는 농부들은 놀았을 것이다. 농한기죠. 그리고 당시엔 보관 기술이 부족했겠죠. 지금보다 훨씬. 그러니까 식량을 아껴뒀다가 아깝게 그냥 썩힙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식량을 아껴뒀다 그냥 썩히느니 농부들에게 곡물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럼 그 곡물을 어떻게 누구한테 나눠줄 것이냐 보시죠. 하지만 기껏 거둔 세금을 곡물로 세금 거뒀으니까 공짜로 나눠주면 파라오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는 아깝잖아요. 게다가 할 일이 없다고는 해도 지금 용어로 놀면 뭐합니까? 영화나 만화책에서처럼 여러분 채찍질을 동원한 강제 노동이었다기보다는 이집트판 뉴딜 정책, 즉 구제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여러분 화면이지만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예. 자, 아주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위하는 뉴딜 정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신 분이라든가 자영업자 중에서 문 닫으신 분들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운영했던 학원 몇 달 전에 폐업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나오더라고요, 국가에서. 예. 자, 이런 것들의 같은 종류의 사회정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 이 규모 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두 피라미드, 큰 피라미드과 작은 피라미드 사이로 골목이네. 예, 낙타를 탄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도 존재를 하고요. 첨성대 같기도 하고, 예, 규모는 훨씬 크죠. 예, 이건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가까이서 찍었는데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여기에 훼손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훼손된 부분이 있고, 예, 군데군데 좀 보이게 됩니다. 예, 보존 상태가 그리 좋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천 년을 그래도 이 정도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기가 없는 건조 지역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아마도 열대우림 지역이었다 그러면 더 많은 훼손이 오지 않았을까. 앙코르와트가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보다는 보존하기가 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았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인간이 살지 않죠. 그래서 보존 상태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는 서양 사람에 의한 피라미드 설계도입니다. 아, 설계도가 먼저 나오고 건축물이 나중에 나오는 건 상식입니다만 이건 그렇지 않죠. 피라미드 건설하기 전에 있었던 설계도는, 이집트 고대 설계도는 지금 없죠. 예. 근대에 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이후에 설계도를 재현해 본 거겠죠. 영어로 쓰여서 저도 못 읽겠습니다. 예,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시죠. 예, 이건 좀 세부적인. 그러니까 아까는 앞에서 봤다고 친다면 요거는 이제 좀 높이 올라가서 본 거죠. 사각뿔이 되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이제 큰 피라미드도 있고 부근에 작은 피라미드도 있는데, 예, 사각뿔, 정사각뿔이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개의 모서리가요, 동, 서, 남, 북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야, 그 옛날에 이 무거운 돌로 2.5톤짜리 주사위 모양의 돌 몇 개요? 300만 개를 쌓으면서 어떻게 동서남북을 오차없이 딱 맞추어서 지었을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가장 으뜸인 거 아시겠죠? 예, 안 넘어가. 아, 넘어갔네요. 피라미드 속에 구경 가시면요, 질식해 죽지 않느냐. 아, 천만의 말씀. 공기구멍이에요. 밖에, 그러니까 창문과 같은데 창이 없는 거죠. 이 이집트 문화재 관리청의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예, 이 창문입니다.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따라서 공기구멍이, 예, 피라미드에 있어서 내부에 원활한 순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안에 들어가십시오.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물론 예, 현대식 보조물을 설치를 해놨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피라미드 안을 여러분이 들어가서 직접 파라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쿠프왕 피라미드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 대단하죠. 우리 모두 같이 가요. 예. 자, 오늘 여러분 피라미드를 저하고 같이 구경하고 계신데요. 요거는 스핑크스. 예. 죽은 다음의 파라오를 지켜주는, 피라미드를 지켜주는, 예, 스핑크스의 모습이고요. 자,
다음 강에서는 어디로 모시고 갈까요? 자, 피라미드 구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